태양광 업체에 전화해보고 견적 받아보셨나요? 업체마다 말이 달라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업체는 지붕에 올리자고 하고 어떤 업체는 마당에 기둥 세우자고 하고 또 어떤 업체는 옥상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견적, 금액도 각각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다를까요? 집 구조마다 설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8,000가구 넘게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집부터 수도권 신축 전원주택까지 다 다니다 보니 집마다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 구조에 따라 설치 방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계약 후에 추가금이 붙거나 원하는 자리에 설치가 안 된다는 말을 듣거나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검사비 200만원이 청구되는 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런 일들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설치 방식 3가지를 현장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고 추가금 조건과 규정,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이 영상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태양광은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방법이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지상형, 마당이나 공터에 기둥을 세워서 올리는 방식. 두 번째는 지붕형, 집 지붕면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 세 번째는 슬라브형, 평평한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씩 현장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형은 마당이나 공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모듈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기둥 소재는 보통 아연 각관을 씁니다. 아연 도금된 사각 철관인데 녹이 잘 슬지 않고 구조 강도가 좋아서 야외 구조물에 많이 쓰입니다. 주택용은 보통 100 곱하기 100mm 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공 현장에서 많이 쓰는 모듈이 하나 640W 양면 모듈입니다. 양면형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 모듈은 앞면만 햇빛을 받는데 양면형은 뒷면도 지면에 반사된 빛을 흡수합니다. 콘크리트나 흰색 바닥이면 반사율이 높아서 발전량이 추가로 약 5%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상용에서 이 효과가 제일 잘 납니다. 실제 크기는 640W 모듈을 기준으로 크기를 말씀드리면 6장이면 3.8kW입니다. 가로 3.5m, 세로 5m 정도 되고 차 한 대 주차하기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모듈 10장이면 6.4kW입니다. 가로폭이 더 나와서 차 2대 정도 들어갑니다. 모듈을 한 줄로 놓으면 캐노피 방식이 되는데요. 3kW 기준 가로 5.8m, 세로 2.5m가 나옵니다. 집 앞 마당에 설치하여 비가림이나 자외선 차단에 탁월합니다. 특히 건폐율이 다 차서 가설물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양광은 공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설물 신고를 따라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0kW가 넘거나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규정상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형 태양광은 전기료를 줄이면서 주차 공간도 생기고 비도 막아주니까 시골 전원주택이나 일반 전원주택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상형은 추가금 요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분쟁이 없는데요. 첫 번째가 바닥 기반 작업입니다. 바닥이 흙이거나 잔디밭이면 기둥만 박아서는 흔들립니다.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채워 굳히는 기초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둥 개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 있으면 앙카볼트로 고정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듈 사이 틈 문제입니다. 주차장형을 완전한 지붕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모듈과 모듈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비가 조금씩 셉니다. 완전히 막으려면 틈막이 자재가 추가됩니다. 보통 3kW 기준 20만원에서 40만원 선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면 시공 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선 거리입니다. 인버터에서 계량기까지 배선 거리가 20m가 넘어가면 추가금이 붙는 업체가 있으니 이것도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언급한 10kW 기준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태양광은 10kW 미만까지는 한전 사용 점검이 무료입니다. 설치하고 나면 한전에서 나와서 안전점검 후 계량기 세팅을 해주는 건데 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10kW 이상부터는 달라집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검사 비용이 보통 200만원 안팎입니다. 640W 모듈 기준으로 16장이 10.24kW니까 16장 올리면 이 검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8.9kW, 즉 14장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kW 미만을 안 넘기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구조물이 5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640W 모듈 기준으로 따지면 10kW 언저리 약 16장 정도가 이 면적에 딱
걸립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지자체에 신청하는 건데 서류를 준비하고 허가 나오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kW 미만, 50제곱미터 미만이면 검사비 그리고 허가비 없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10kW 이상이면 종합검사 200만원, 지상에서 50제곱미터가 넘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기준이 겹치는 용량이 10kW 언저리 구간입니다. 이게 지상령에서 가장 민감한 용량입니다. 지상령에서는 10kW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지붕인데요. 지붕면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데 지붕 재질에 따라 시공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징크 지붕 클립형입니다. 요즘 신축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징크 지붕입니다.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음새에 클립을 끼워서 고정 브라켓을 만들고 레일을 올려서 모듈을 거치합니다. 구멍을 안 뚫으니까 누수 위험이 없습니다. 지붕형은 초짜가 시공할 경우 누수 문제가 있는데 이 방식은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단 징크가 오래됐거나 표면에 손상이 있으면 클립이 제대로 안 잡힐 수 있어서 지붕 형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붕 부착형입니다. 기와지붕, 칼라강판, 아스팔트 싱글 같은 일반적인 지붕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지붕면에 고정 브라켓을 볼트로 박고 레일을 올리고 모듈 거치를 합니다.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에 반드시 방수 처리 마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3년, 5년이 지나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게 실런트를 대충 바르거나 볼트를 석가래가 아니라 합판면에만 박아서 고정이 느슨해지는 경우입니다. 석가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박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경험이 없는 업체는 이걸 대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시공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지붕 설치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붕 기둥형입니다. 지붕 위에 기둥을 세워서 각도를 따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태양광은 정남향에 10도에서 30도 사이 경사가 발전량에 유리합니다. 지붕이 동향이거나 서양이면 그냥 붙이면 발전량이 크게 줄 수 있어서 이때 기둥 각도를 세워서 각도를 조정합니다. 구조물이 올라가는 만큼 무게가 늘고 장비 사용 가능성이 높아서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장비대 같은 경우는 단층 주택이고 외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층 이상이거나 경사가 가팔라서 올라가기 힘든 구조면 장비가 필요한데요. 스카이가 필요하면 약 25만원에서 30만원, 사다리차로 자재만 올리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황목이 견적서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날 수 있으니 장비대 포함 견적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브형 형태입니다. 슬라브형은 평평한 옥상에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구조 자체는 지상형과 비슷합니다. 기둥 세우고 레일 올리고 모듈을 거치합니다. 바닥이 콘크리트 슬라브이기 때문에 앙카볼트나 콘크리트 블록 하중 방식으로 고정을 합니다. 중요한 게 기둥 높이인데요. 아연각관 원자재가 6m짜리가 한 본으로 나옵니다. 현장에서 커팅해서 쓰는데요. 보통은 앞기둥 2.5m, 뒷기둥 3.5m로 각도를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6m가 한 본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추가금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간이 있거나 파레펜 높이가 있거나 주변 건물, 음향 때문에 모듈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면 자재가 더 필요하고 구조물 추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라고 무조건 작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좁은 계단으로 자재를 올려야 하거나 출입구 크기가 작아서 모듈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사다리차가 필요합니다. 640W 모듈 한 장 크기가 가로가 약 1.15m, 세로가 2.5m, 무게는 30kg 정도입니다. 10장이면 300kg인데 이걸 좁은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는 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운반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주차장용으로 하고 싶다, 나는 지붕 위에 올리고 싶다 하시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본인 마음대로 위치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설치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잘 승인되는 형태는 정남향 기준 기둥형 구조입니다. 발전량이 잘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키높이형 형태는 발전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붕 부착형도 지붕 방향이 동향이거나 서양이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생각이시라면 원하는 위치와 형태가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설치 형태 3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공 품질인데요. 태양광 모듈 수명이 25년 이상입니다. 25년 동안 집 위에 있는 구조물인데 처음 시공이 제대로 안 되면 5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부착형인데 볼트 방수 처리가 대충 됐고
3년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볼트 자리에서 물이 들어온 겁니다. 지상형인데 콘크리트 기초 없이 그냥 땅에 박아서 태풍이 지나고 구조물이 기울어진 경우 모듈은 멀쩡한데 각도가 바뀌어서 발전량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배선이 야외에 피복도 제대로 안 씌워진 채 노출된 경우 2년이 지나니까 접촉 불량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업체에 연락하면 AS가 될까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태양광 업체가 엄청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절반 이상 없어졌습니다. 전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업체를 선택할 때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 시공 사례가 최소 수천 건 이상 있는지, 7년 이상 운영한 업체인지, AS를 직접 본사가 하는지, 외주 연계인지, 시공 AS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가격만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치 전에 선로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집에 연결된 한전 전력망이 태양광 전기를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한전에서 연계를 거부합니다.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특히 충청도, 전라도 지방은 변압기 하나에 여러 집이 물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량이 꽉 찼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문의주세요. 우리 집엔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추가금 요소는 없는지, 선로 여유 용량은 있는지 모두 다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양광을 연구한 남자 태연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